저희는 AMPM 글로벌 서원빈. 손희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GFA에 대해서 개념부터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습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쇼핑 검색인데요. 쇼핑 검색 광고란 무엇이냐?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이버에 실제로 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패딩이든 니트든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가격 비교 탭을 쇼핑 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쇼핑 특화 검색 광고로 소재와 키워드를 같이 매칭시키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안에 있는 매체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파트너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매체들까지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출수가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하자면, 우선 그 입찰 방식, 그러니까 과금되는 방식은 노출이 된다고 해서 바로 광고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린 광고가 클릭되었을 때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CPC 방식으로 비용이 나간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성별부터 연령대, 노출되는 지역까지 수동으로 다 설정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구매율도가 높은 키워드를 발굴하면 그만큼 저희가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이미지는 실제로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예시인데요. 제가 요즘 가습기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가습기 제품 검색했을 때 나오는 실제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상단에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가격 비교라는 글씨로 실제 쇼핑 검색 광고가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보셨을 거고, 그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해서 네이버 안에 있는 플러스 스토어에 노출된 등록된 광고들이 노출되는 구자가 또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광고 모두 쇼핑 검색에서 세팅이 가능한 광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과금되는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클릭해야지만 과금이 되는 클릭당 비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 부분에서, 그리고 입찰 부분에서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원하시는 비용과 또 원하는 타겟팅을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한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파워링크랑 다르게 쇼핑 검색 광고는 광고 소재 이미지도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키워드도 제외 키워드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좀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한 광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GFA 광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GFA 광고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처음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FA 광고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검색 중심 광고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반 성과형 광고인데, 네이버 플랫폼이랑 제휴지면의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이고, 어떤 점이 특징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GFA 광고는 캠페인 목적에 따른 다양한 광고 유형 선택이 가능하고, 배너,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광고 소재 활용이 가능한 광고인데, 이런 소재들이 없을 경우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GFA 광고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지면에 노출이 되는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GFA 광고는 네이버 메인, 뉴스, 블로그, 카페, 네이버 쇼핑, 웹툰 같은 콘텐츠 취향 기반을 한 앱 지면에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GFA 광고 구조랑 운영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FA 광고의 가장 장점 중 하나가 광고 운영자가 하나하나 조정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GFA 광고이고, 이거의 가장 큰 차별점이 검색 광고는 이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는 광고라면 GFA는 아직 검색하지 않았던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출이 되는 수요가 생기기 직전 단계를 선점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으로 GFA 광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6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 6가지로는 광범위한 지면 확장이 가능하고,
검색 광고보다 조금 더 정밀한 타겟팅도 가능하고 퍼포먼스 기반 최적화, 다양한 소재 활용, 리타겟팅 및 유사 타겟 가능, 퍼널 캠페인 적용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GFA 광고 중 가장 큰 장점인 지면 확장 부분에서 모바일 메인, 뉴스 서브, 블로그, 카페, 밴드에서 노출이 가능하지만 이게 탐색 단계에 있는 타겟팅을 할 경우 콘텐츠 지면, 웹툰, 블로그 쪽에다가 노출을 하시면 되고 관심 단계에 있는 타겟팅을 할 경우 뉴스, 커뮤니티, 메인 피드에 노출을 해주시면 되고 구매 단계인 부분을 타겟팅할 경우 네이버 쇼핑, 브랜드 스토어에 노출을 해서 즉 처음 보는 순간부터 구매 직전까지 같은 광고 플랫폼 안에서 계속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퍼널 캠페인 적용을 할 때 인지도, 트래픽, 전환 단계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쇼핑 검색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랑 GFA를 같이 써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하든 파워링크를 하든 검색 광고를 소비자들이 접한다고 해서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소비자들이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고를 접하더라도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거를 네이버라는 같은 플랫폼 안에서 리타겟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광고가 GFA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FA 광고를 이따가 세팅하실 때 직접 보시겠지만 캠페인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좀 액션을 보였던, 예를 들면 방문이나 아니면 유입이나 아니면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이나 아니면 상품 찜이나 이런 스토어 안에서 액션을 보였던 소비자들만 타겟으로 해서 저희 배너 광고를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색 광고랑 GFA를 같이 활용하면 그만큼 애드 시너지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활용하면 그만큼 성과 개선에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쇼핑 검색과 GFA 이론 개념이고요. 실제 세팅을 진행하면서 좀 초보자분들도, 처음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장 먼저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 광고랑 GFA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시보드는 검색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캠페인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 지금 제 마우스 버튼 보시면 파란 색깔 버튼으로 새 캠페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세팅할 수 있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나 신제품 검색 광고, 플레이스 광고까지 여기서 한 번에 다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제인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쇼핑 검색 유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캠페인 이름, 그리고 내가 이 캠페인에서 하루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분들께서 이 캠페인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캠페인인지 구분하기 쉬운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0자 내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그냥 쇼핑 검색 광고 세팅 실습 캠페인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은 쉽게 캠페인을 설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광고 그룹까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룹 단위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캠페인에서 예산을 설정을 해두시면 그 각 세팅한 광고 그룹에서 이 캠페인 예산을 초과하지 않게끔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10,000원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급 옵션을 누르시면 이 캠페인을 만약에 기획전과 같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시즌에만 운영을 하실 거면 이 밑에 있는 시작과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계속 판매하는 캠페인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추적 기능은 말 그대로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에서 구매가 발생하고 또 어떤 소재에서 구매가 발생했는지 추적을 하려고 하는 설정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뭐 노출수나 클릭수까지만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그 뒤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뭐 구매나 이런 데이터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라는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이후의 데이터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캠페인 하나가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캠페인이 세팅되었다고 바로 광고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캠페인 안에 단위인 광고 그룹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광고 그룹도 이 마우스 위치에 있는 새 광고 그룹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 그룹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세 개의 광고 그룹 유형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그다음 브랜드 스토어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버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 쇼핑몰 상품형을 클릭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쇼핑몰 상품형을 클릭을 해주시고 광고 그룹 이름도 캠페인 이름이랑 동일하게 어떤 상품을 파는 건지 그냥 광고주님께서 이 광고 그룹명만 봐도 이 광고 그룹은 이걸 파는 거였지 라고 하실 만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동일하게 이 쇼핑 검색 광고 세팅십스 캠페인 광고 그룹 1번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결할 그 웹사이트를 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그냥 수동으로 뭐 얼마 이상 써야겠다. 그러니까 100원을 꼭 써야겠다. 200원을 꼭 써야겠다. 이런 설정하신 입찰가가 없다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 입찰가인 50원부터 설정을 해주셔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 입찰 설정이라고 해서 전환가치 최대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 입찰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50원,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입찰가로 그 광고비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전환 가치를 최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입찰가를 자동적으로 매칭을 해서 유동적으로 예산이 소진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설정하시게 되면 밑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입찰은 하루 예산 내에서 광고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입찰가를 유동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냥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크게 뭐 네이버 기반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데이터를 보시고 수동으로 계속 입찰가를 조정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또 하루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값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캠페인에서 이미 10,000원의 예산을 설정해 뒀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 없음으로 하셔도 10,000원 이상으로 광고비가 소진되진 않습니다. 다만 광고 그룹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설정할 거다. 그리고 캠페인 예산은 이미 10,000원에 설정해 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쉽게 예시로 광고 그룹을 2개만 설정을 한다 했을 때 균등하게 나는 A랑 B 그룹의 광고 그룹을 예산을 5,000원씩만 설정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룹에서도 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 1번 그룹에서는 5,000원의 예산만 소진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급 옵션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노출하고자 하는 매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에 노출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수동으로 디바이스, PC에만 노출을 할 건지 모바일에만 노출할 건지 아니면 전체에 노출할 건지 또 선택이 가능하고 노출되는 그 매체 지명까지도 뭐 검색 지명만 노출을 할 건지 아니면 추천되고 콘텐츠 지명까지 노출을 할 건지 다 일일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매체에서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서 전환이 좀 많이 발생하는지 데이터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좀 러프하게 다 노출을 설정을 해두시고 이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이 디바이스에서 이 PC에서 노출이 그리고 전환이 더 잘 발생하네 아니면 이 검색 지면에서 더 전환이 많이 발생하네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수동으로 다시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지면의 전용 입찰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컨텐츠 입찰가까지 세부적으로 이 입찰가를 나누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컨텐츠지면은 예산을 조금 내가 수동적으로 설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고 50원이 아닌 뭐 70원 아니면 1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위에 러프하게 풀어놓고 균등하게 노출을 시켜서 어떤 매체가 좀 우리 광고랑 잘 맞는 매체인지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PC랑 모바일, 그러니까 디바이스별로 또 입찰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PC에 입찰 가중치를 조금 더 줄 건지 아니면 모바일에 조금 더 많이 입찰가를 줄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당연히 100%씩으로 균등하게 잡혀 있고, 만약에 나중에 PC나 모바일에서 전환값이 좀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잡힌다 라고 하면 저는 입찰 가중치로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PC나 모바일 전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냥 그 디바이스에만 노출을 해서 예산을 집중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이 끝나셨다면 저장 후 닫기 누르시면 이제 광고 그룹 하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또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 후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이 그룹 안에서 소재까지 세팅을 하셔야 쇼핑 검색 광고가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세팅은 여기 보이시는 새 소재 파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토어에서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판매를 하실 텐데, 쉽게 등록하는 방법은 상품명을, 그러니까 쉽게 스토어에 등록하신 상품명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시 채널에는 이렇게 필이라는 상품명을 검색을 하면 저희가 판매 중인 뭐 필통도 나오고 필라덴 뭐 볼 체어 매트도 나오고 필이 들어가는 등록된 상품들이 쭈르륵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필통 상품 하나만 등록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왼쪽에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선택한 상품에 저희가 클릭한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품만 등록을 하실 거면 하나만 클릭 후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품뿐만 아니라 뭐 이 체어 매트도 난 등록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또 똑같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제품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입찰가 탭에서 이 숫자, 그러니까 입찰가 50원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도 또 수동으로 입찰가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랑 이 옆에 보시면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상자들이 있는데, 상자를 클릭하신 후 선택한 소재 관리라는 버튼을 늘리신 후 입찰가 변경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가 변경을 누르시면 이 선택한 소재 입찰가를 동시에 뭐 100원으로 변경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100원을 입력한 후 변경 사항 확인하고 변경을 누르시면 두 개가 동일하게 100원으로 설정이 바뀌고요. 아니면 내가 이 선택한 소재 입찰가를 지금 입찰가보다 뭐 10%만 증액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보이시는 탭을 선택을 해주셔서 10% 증액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감액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10% 감액, 그 밑에 있는 설정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찰가 변경 설정 값은 저희가 이 상품을 PC에서 검색했을 때 몇 위로 노출시킬 건지에 대한 입찰가를 찾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상품을 PC에서 3위 평균 입찰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선택한 소재 입찰가를 PC 통합검색 3위 평균 입찰가로 변경을 누르시고 최대 입찰가에 그냥 100원만 넣으시고 변경사항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에 새로운 설정으로 해서 이 3위 입찰가의 평균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위는 얼마인지, 뭐 모바일에서 1위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으셔서 나는 모바일에 조금 집중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모바일에서 원하시는 순위의 평균 입찰가를 확인하신 후 그 입찰가에 맞는 금액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쇼핑 검색 캠페인 세팅부터 그룹 세팅, 그리고 소재 등록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상단에 보시면 확장 소재라는 탭이 있는데 이 새 확장 소재 파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네이버 톡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톡톡 기능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홍보 문구라고 해서 이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런 검정 글자나 파란 글자가 아닌 위에 작은 주황 색깔 글자로 뭐 편하고 부드러운 의자 이런 상품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홍보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기능을 설정하는 문구가 이 추가 홍보 문구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구 1번은 열자 내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간단하게 세팅 실습 문구 1을 꼭 쓰셔야 이제 문구 2를 또 선택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 2번은 1번이랑 다르게 최대 30자 내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그냥 일반 저희 소재명만 나오는 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어필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릭률도 많이 어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클릭률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셔도 광고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기능이나 더욱더 고급 기능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때 또 브랜드에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GFA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FA 광고는 넘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아까 저희 쇼핑 검색이랑 다르게 이번에 성과용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세팅하는 페이지가 검색 광고랑 전혀 다른 페이지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캠페인을 세팅하실 때는 왼쪽 탭에 광고 관리, 그다음에 대시보드 탭에 들어오시면 이 우측 하단에 캠페인 만들기라는 파란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8개의 캠페인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 쇼핑 검색이랑 가장 많이 연동해서 활용하는 카탈로그 광고에 대해서 오늘 실제 세팅을 진행을 할 거고 하나씩 보시면은 웹사이트 전환은 말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전환 또는 전환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앱 전환은 말 그대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이 앱에 대한 설치 또는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한테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노출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 번째 인지도랑 트래픽 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좀 방문을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브랜딩의 목적의 광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동영상 조회는 말 그대로 이 랜딩 페이지에서의 동영상 조회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광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애드부스트 쇼핑이란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AI를 활용한 광고 상품들을 되게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도 이 애드부스트 쇼핑이라는 AI 기반의 판매 광고가 새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말 그대로 수동으로 설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자동적으로 이 스토어에 맞는 최적의 유저들을 찾아서 판매 매출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팅할 카탈로그 판매인데요. 카탈로그 판매는 내 제품에 반응한, 그러니까 내 스토어에서 그리고 내 상품에서 뭐 액션을 보였던 장바구니라든지 상품 찜이라든지 아니면 쿠폰 발급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보였던 타겟들만 대상으로 다시 한번 상품을 노출하는 캠페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뭐 쇼핑 프로모션은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뭐 고객들에게 주는 혜택이나 프로모션 이런 소식들을 좀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참여 유도는 사용자한테 배너를 노출시키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가 아니라 설문에 참여하게끔 하는 캠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광고주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게 이 애드부스트 쇼핑
아니면 카탈로그 판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가장 먼저 카탈로그 연동 판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만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좌측의 상단을 보시면 광고 관리, 리포트, 도구, 설정 총 4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요. 도구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에 비즈 채널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 채널 관리에 들어오신 후 비즈 채널을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실제로 캠페인을 세팅할 때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될 랜딩 페이지를 등록을 해주신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 채널 이름은 그냥 스토어 운영하시는 스토어 이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쉽게 AM, PM 이렇게 해주시고 네이버 쇼핑으로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보이시는 화면처럼 검수가 들어가고 검수가 완료되면 캠페인에 연동할 수 있도록 승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즈 채널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카탈로그 판매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네이버 쇼핑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이탈자들에 대한 리타게팅을 진행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이탈자에 대한 모수를 먼저 추출을 해야 캠페인에서 그 타겟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탭 그 4가지 탭 중에 도구 탭에서 세 번째 잠재 고객 관리 탭으로 들어오시면 웹사이트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타겟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세 번째 타겟 설정에 이벤트라고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방문부터 구매 완료, 장바구니, 회원가입, 신청 완료 등 스토어에서 액션을 보였던 모습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 이름, 예를 들면 내가 방문의 데이터를 추출을 할 거다 라고 하면 방문 쓰고 기간은 30일이 아닌 최대 180일로 했을 때 최대 180일 이런 식으로 이 타겟 이름만 봐도 방문에 대한 180일 동안 들어왔던 데이터를 뽑은 그 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웹사이트를 클릭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문이랑 장바구니 정도로 좀 데이터를 추출해 주시면 그래도 타겟 적중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맞춤 타겟부터 네이버 쇼핑 타겟, 유사 타겟 관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 타겟이 아닌 네이버 쇼핑 타겟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구 탭에서 잠재 고객 관리,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타겟으로 들어오신 후 이 스토어 타겟에서 우측에 스토어 타겟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스토어를 선택을 하고 이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부터 180일, 그리고 타겟 이름 방문 180일, 저장 이렇게 하시면 지금 타겟 모수 준비 중으로 해서 상태도 준비 중이라고 화면이 보이실 텐데 방문뿐만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았던 모수도 뽑을 거다 라고 하시면 똑같이 장바구니 180일 하나씩 다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 모수랑 상태가 승인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검수가 끝나서 이제 실제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림받기 타겟까지 등록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모수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알림받기, 내 스마트 스토어에 알림받기를 설정한 모수들만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 이름 설정하시고 저희 등록된 스토어 URL 클릭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것도 준비 중이라고 해서 검수 상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승인이라는 글자로 바뀌게 되면 캠페인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 이제 캠페인을 실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은 좌측에 광고 관리, 그 다음에 대시보드 설정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화면이 보이실 텐데 우측 중간에 이제 캠페인 만들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드린 8개 캠페인 유형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카탈로그 판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캠페인에 대한 이름부터 각종 설정들을 할 수 있게끔 밑에 설정 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름은 저희 카탈로그 판매 세팅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쇼핑 검색이랑 동일하게 광고주분들께서 이름만 봐도 어떤 광고인지 이해하실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표 URL은 저희가 아까 등록한 URL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모두 읽고 확인했습니다 라는 버튼에 클릭을 해주셔야 나중에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전환 추적 대상은 말 그대로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스토어에 있는 대상들을 추적할 건지, 그러니까 쇼핑 검색에서 세팅할 때 자동 추적 파라미터와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 등록한 웹사이트 스토어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브랜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브랜드 설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글씨에 브랜드 설정하기 탭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스토어명 그대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중복 체크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명이다 라고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 브랜드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카탈로그 판매에서 제가 지금 두 개의 이름의 브랜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실 건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브랜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카탈로그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카탈로그가 반드시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같이 실습을 하면서 만들려고 아직 만들어 두지 않은 상황이고, 이 카탈로그는 어떻게 만드냐,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또 파란 색깔 글씨로 카탈로그 관리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클릭하신 후 메뉴로 이동하시면 동일하게 카탈로그 만들기라는 우측 상단에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신 후 카탈로그 이름을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 아니면 스토어 연동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 소스는 말 그대로 어떤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가져올 건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등록한 스토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이 스토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동하고자 한 스토어의 링크가 맞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맞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품들을 가져올 거야? 라는 설정 값도 수동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아이템 가져와서 최대한 많은 아이템을 노출시키고 싶어 라고 하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모든 아이템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난 수동으로 아이템을 선택을 할래 라고 하시면 세 번째 나와 있는 수동으로 항목 선택 누르시면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아이디를 하나씩 입력하셔서 줄바꿈으로 쭈르륵 하시면 이제 등록하신 상품 개수만큼만 상품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 카탈로그 등록 요청이 완료되었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저희가 등록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탈로그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세팅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저희가 카탈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등록한 카탈로그 이름대로 스토어 연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등록된 이 스토어에 전 상품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캠페인 추가 설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캠페인 지출 한도는 내가 이 캠페인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쓸 건지 예산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도 설정을 클릭하시면 뭐 예를 들면 5만 원을 쓸 거다 라고 하시면 이 캠페인은 5만 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는 설정 값이고요. 그 밑에 추적 URL은 말 그대로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성과 분석할 때 단순히 뭐 클릭, 노출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라미터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초 단계가 아니라 좀 심화 단계로 넘어가야 돼서 오늘은 설정하지 않음으로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정하지 않음으로 진행을 해서 뭐 구매값이 안 찍히는 거냐 이런 건 아니고요. 설정하지 않음으로 진행을 하셔도 어차피 위에서 전환 추적 대상은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더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파라미터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내용을 동의해 주시고 다음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제 광고 그룹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은 보통은 이제 내가 타겟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쓰긴 하는데 그냥 저희는 테스트라고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략을 이제 또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입찰 전략에는 자동 입찰이 있고 크게 수동 입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입찰로 클릭수 최대와 클릭당 비용으로 나가게 할 거고 비용 관리, 입찰가 난 한도 없게 진행을 할 거야. 아니면 입찰가에 한도를 걸고 싶어 라고 하면 입찰가를 200원을 넘지 않게끔 할 거다 라고 하시면 200원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100원을 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100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해서 뭐 입찰가 한 번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과금이 되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세세하게 세팅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수동 입찰은 말 그대로 내가 CPC로 할 건지 아니면 CPM으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설정 값인데요. CPC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클릭당 이제 비용이 과금되는 즉 CPC가 200원이다 라고 하면 한 번 클릭했을 때 200원이 노출되는 방식이고요. CPM이란 이제 노출 횟수에 이제 과금이 되는 방식인데 배너 광고다 보니까 노출이 1000회 됐을 때 과금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0회 노출이 되었을 때 3,000원이 과금될 건지 아니면 4,000원이 될 건지에 대한 비용을 설정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자동 입찰을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서 자동 입찰로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똑같이 동의 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광고 그룹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박스 표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산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광고 그룹에서 얼마의 예산을 쓸 건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10원 단위로도 입력이 가능하고 그냥 가볍게 10,000원으로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디언스 설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저희가 타겟팅을 설정하는 건데 저희가 카탈로그 캠페인은 말씀드린 그 스토어 내에서 액션을 보였던 대상들로만 리타겟팅을 하고자 만든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재 고객, 세 번째 잠재 고객에서 타겟 설정하기를 클릭하신 후 저희가 아까 뽑았던 데이터인 스토어 타겟으로 들어가시면 아직은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나중에 승인이 되시면 왼쪽 체크박스에 표시가 이제 체크할 수 있게끔 그 화면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선택한 추출한 모수들로만 선택을 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설정한 그 타겟들한테만 리타겟팅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캠페인은 저희는 오로지 리타겟팅 목적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잠재 고객만 스토어 추출이 되면 이 부분만 설정을 하셔도 충분히 리타겟팅이 잘 될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광고 그룹에 대해서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광고 그룹을 이 날짜로 시작해서 이 날짜까지만 운영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 날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종료 날짜는 굳이 없다 라고 하시면 없음으로 해서 계속 노출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재 방식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일이랑 주말을 구분해서 시간대별로 노출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 어느 시간대에서 그리고 어느 요일에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지는 광고를 운영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데이터를 모으고자 항상 계제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계제 방식은 일반 계제, 권장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 선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재 선택 방식으로 해서 총 3개의 소재 선택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최적화, 두 번째는 성과 가중, 세 번째는 균등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 노출되는 소재들을 좀 빠르게 최적화하고자 할 거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최적화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나는 여러 개의 소재 중에서도 나한테 성과를 더 많이 줄 그 소재만 좀 몰아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두 번째 성과 가중이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 여러 개의 소재들이 성과를 떠나서 무조건 균등하게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
하시면 세 번째 균등이라는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당연히 성과 가중, 이 설정 값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출 빈도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자동 설정으로 해서 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가 자동적으로 좀 알아서 성과를 좀 많이 확장시켜 주게끔 운영을 하는 것을 많이 설정을 하고 있고, 상세 설정으로 해서 말 그대로 광고 그룹이나 광고 소재단에서 하루에 최대 노출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 또는 광고 소재 단위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일 기준으로 몇 회 노출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 설정으로 우선 러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소재 타입으로 넘어오시면, 카탈로그는 당연히 카탈로그 소재 하나밖에 확인이 안 되실 거고, 소재 이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요. 광고 소재 이름 설정하시고, 이제 이 소재단에서는 저희가 아이템 세트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선택 가능한 아이템 세트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등록한 그 모든 아이템 연동이 아직 검수 중인 상황이라 여기서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 검수가 이제 끝나시게 되면 이 화면에서 저희가 선택한 그 연동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새로운 탭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탭만 클릭해 주신 후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이 캠페인, 카탈로그 캠페인은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가능으로 해서 저희가 연동한 모든 아이템이 저희가 설정한 추출했던 뭐 방문이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타겟들로만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시작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카탈로그 캠페인까지 세팅 실습을 해보았고요.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랑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세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케터 분들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브랜드에 맞춰서 어떻게 조금 더 추가로 세팅을 하면 성과가 더 좋게 나올지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GFA 광고에 대한 개념부터 실습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았고요. 추가로 문의 주실 부분은 저희 나와 있는 네임카드로 문의를 주시면 브랜드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서원빈 손희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